자, 최근에 이제 국회에 와서 윤석열 사형, 그러니까 정치적 사형 뭐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는데요. 파면 이후에 해병대 예비역 어떤 또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원철 회장님. 오랜만에 이제 전화 연결을 했는데 네. 윤석열의 이제 어제 첫 재판도 형사 재판도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이 첫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제가 네. 윤석열이 이제 파면된 이후에 음. 저도 이제 밀어놨던 제 삶을 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네. 그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이후에 뉴스로 뭐 조금 보니까 음. 여전히 오리발 내미는 거잖아요. 반성이 없고. 반성 없죠. 그리고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뭐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뭐 이런 식인데 네. 초지일관 그 사람은 그러고 있어요. 음. 이 반성이 없는 사람은 정말 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어제 네. 한 예비역 장군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음. 그분께서도 얘기를 전하시는 것이 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불법 계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음. 무고한 군인들. 그 사람들이 계엄을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군 통수권자가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움직이는 건데 네. 그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들어 놓고 아하.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는 다 부하한테 떠미루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군의 수뇌부들도 이런 모습에 굉장히 분개해하고 있다.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윤석열의 태도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뭐 역시나 윤석열이다라는 거지만은 네. 직위험 판사에 대해서 윤석열을 포토라인에도 안 세웠어요. 그랬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허용해 주고 네. 또 법원 내에 촬영도 불허했어요. 음. 저는 이런 판사들, 이런 제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차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판사로 있으면 안 된다. 저희 박정훈 대령님 보직해임 취소 소송이 네. 1년 8개월 만에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음. 1년 8개월 동안 일을 안 한 거예요, 판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재판부들은 국민들한테 좀 평가를 받아서 네. 판사 못 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 개혁으로 나아가야 맞습니다. 된다. 형사 재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윤석열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뭐 체포영장 집행될 때 계속 버텼던 모습들, 네. 또 구속 영장 발부 이후에 보였던 모습, 또 이제 풀려나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는 관저에서 퇴거하는 모습까지 쭉 지켜봤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이제 분노를 하고 계시고 특히 해병대 예비역에서는 이 퇴거하기 전에죠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퇴거를 촉구하기도 하고 또 네. 윤석열 사형 촉구까지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기자회견한 이유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윤석열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네. 저희를 좀 너무 좀 음. 지나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좀 보는 경향들이 있으신데 너무 세다. 그거는 언론이 좀 예. 정신을 차려야지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내란죄는 네. 무기징역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처리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지금 윤석열은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줄타넥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정쟁이라는 거는 조선 시대에도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음. 이런 거는 여러 가치의 대립 속에서 나오는 당연한 네. 결과이고요. 어허. 생산적 정쟁을 위해서 우리 체제에서 허용된 것은 의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라고 보장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탄핵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거부권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굉장히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평가할 수는 있지만 법에서 보장한 제도입니다. 탄핵도 보장된 것이고 거부권도 법에선 보장해 놨어요. 네. 그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제도권 밖에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군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한 겁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은 4.19 때 굉장히 많은 우리 선배 세대께서 피를 흘렸고요. 네. 5.18 때도 마찬가지고 6월 민주화 다 민중의 피로써 민주주의를 확립해 왔습니다. 근데 독재자들은 그 책임을 제대로 진 사람이 없습니다. 5.18을 일으킨 전두환도 결국에는 사면받았죠. 네. 그리고 박정희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권력 다툼으로써 된 거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이 체제 하에서 우리 예.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윤석열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사형에 처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한 자에 대한 엄단, 다시는 이런 괴물이 나오지 못하게끔 네. 판례를 남겨야지 된다. 지금 아.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괴물이 나왔지만은 예. 다른 정치 세력에서 이런 오판을 해서 안 됩니다. 정치인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정치인을 믿고 방임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은 네. 계속해서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다면은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으로서 엄단함으로써 다른 정치인들도 이런 헛된 꿈을 꾸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또 과격한 주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오늘 회장님의 설명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우리 뭐 이 미래 세대 마찬가지고 지금 현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고 내란을 획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제가 법에 없는 내용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법에 돼 있기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예. 정의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를 주장한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싹틀 수 없다. 그런 싹은 아예 처음부터 밟아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주장 잘 들어봤고 또 공수처가 지금 해병대 이 우리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화보고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입건한 상태이긴 하잖아요. 네. 이게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아주 옛날 얘기처럼 네. 우리한테는 느껴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네. 한순간에 올스톱 됐습니다. 그게 어느 상태부터 그렇게 됐냐면은 네.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지점부터는 그게 스톱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02800에 7070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공수처가 밝혀낸 것이 아니라 네. 박정훈 대령 항명죄가 있냐 없냐를 다루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에서 밝혀진 겁니다.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해서 밝혀진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네요. 윤석열의 힘이 가장 좋을 때 네. 공수처 뭐 했냐라는 거죠. 윤석열이 맛이 다 가버리니까 네. 윤석열이 힘이 쫙 빠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내란죄 수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죄 수사가 이제 끝이 나고 하면은 네. 최상병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 높였던 저희 단체가 봤을 때는 네. 권력자가 힘이 좋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권력자가 산송장 수준이 되면은 그제서야 일하는 척을 합니다. 이런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네. 있으나 마나하다. 이런 권력형 수사의 경우에는 공수처를 둘 것이 아니라 예. 특검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서 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 이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쪽이 권력을 잡더라도 네.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좀 해소를 하고 싶은데 음. 그 산하에 있는 검찰과 경찰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를 독립된 수사기관을 둔 것인데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더라. 저는 공수처를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요. 역시나 최상병 사건의 해법은 예. 특검을 처리하는 특검이 것이다. 있다. 그래서 저는 차기 민주정부에서 네. 최상병 특검을 신속히 처리해서 음음. 이 안타까운 사건 이제 곧 있으면 2주기가 다가옵니다. 7월 벌써요. 19일이 네. 2년이 되어 그렇죠. 갑니다. 언제까지 이 고인을 이렇게 부천을 떠돌게 할 음. 것이며 그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며 네. 상처 입은 해병대 예비역들, 현역들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 공수처에서는 뭐 고생하시고 하는 건 알지만 대한민국의 이 네. 한 시점에서는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특검에서 처리를 했으면 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사실 뭐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에, 내란 내란의 밤 이후에 지금 벌써 이제 4개월이 넘었는데 네. 그동안 열심히 거리에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예. 앞으로 또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어떻게 활동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23년도 8월 달부터 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정권의 힘이 강력했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세간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음. 이것은 뭐 이미 오래된 얘기 아니냐. 해결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네. 이건 뭐 나의 일이 아니다. 내 자식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망가집니다. 네. 군에 우리 자녀를 보내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최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합니다. 저는 음.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말이 이렇게 살벌한 이야기인 줄 몰랐는데요. 네. 안 될 것 같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갈라지는 순간이 되면은 그 음. 계란이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파면을 먼저 이루게 되어 버렸는데 네. 선후 관계가 바뀌었지만서도 우리 해수군 해병의 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밝히고 임성근 같은 자들, 김계환 같은 자들 네. 이런 악인들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킴으로써 음. 다시는 저런 정치군인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네. 대한민국의 국군을 강군으로 만들어서 저 음. 북의 어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지금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해병대 음. 예비역 분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후배의 일입니다. 네. 동참하셔서 반드시 이 진상 규명을 이루어서 해외의 무너진 명예를 되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정원철 회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